길 위에서. 오늘은 잭 케루악의 대표작 길 위에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잭 케루악은 1922년에서 1969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1950년대 비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로웰에서 프랑스계 캐나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앨런 긴즈버그, 윌리엄 버로우즈닐 캐서디 등과 함께 비트 문학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케루악의 대표작 길 위에서는 1957년 출간되어 미국 문학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정형화된 문학 형식을 거부하고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케루악은 이를 자발적 산문이라고 불렀으며 재즈 음악의 즉흥 연주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기법입니다. 이 소설은 1940년대 후반 케루악과 친구들이 미국 전역을 여행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후 미국 사회의 획일성과 물질주의에 반발하며 자유와 영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은 전통적인 미국 가치관에 도전하며 개인의 자유와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비트 제너레이션의 바이블로 불리며 1960년대 히피 문화와 반문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소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7년 뉴욕에 살고 있던 살 파라다이스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만난 지식인 친구들과의 토론에도 실증이 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상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체드 킹을 통해 딘 모리어티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딘은 덴버 출신으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친 청년이었습니다. 딘 모리어티는 살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동부의 지식인인 살과 달리 딘은 서부 출신의 자유분방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와 여자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딘의 에너지와 카리스마에 매료된 살은 그와 함께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살은 혼자 서부로 향했습니다. 시카고를 거쳐 덴버로 가는 길에서 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트럭 운전사들, 농부들, 떠돌이들과 대화하며 살은 미국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덴버에서는 딘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마리화나 재즈 음악이 있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살은 카를로 마르크스를 만났는데 그는 시인으로 딘과 함께 진리와 영성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덴버에서의 시간은 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기존의 부르주아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순수한 경험과 감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딘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말하고 사랑하며 살아있음 자체를 즐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살은 딘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덴버를 떠난 살은 계속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살은 샌프란시스코의 비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재즈클럽에서 밤을 새우고 술과 마약에 취해 철학적 담론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살은 이런 생활이 자유롭고 진정성 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딘이 살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 뉴올리언스를 거쳐 서부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딘은 새로 결혼한 아내 카밀라를 두고 온 상태였는데 그는 여행 중에도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살은 딘의 이런 행동에 때로는 매혹되고 때로는 당황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둘은 올드 불리와 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올드 불은 나이든 방랑자로 젊은 아내와 함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살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멕시코로의 여행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딘과 살은 국경을 넘어 멕시코 시티까지 갔는데 이 여행에서 그들은 미국 문명의 한계를 벗어난 원시적이고 순수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멕시코의 가난하지만 활기찬 삶 색채가 풍부한 시장, 열정적인 음악과 춤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살은 멕시코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여행 중 살이 열병에 걸리자 딘은 그를 버리고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살에게 딘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딘의 자유로움이 때로는 무책임함과 이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살은 혼자 회복하며 멕시코에서 며칠을 더 보낸 후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살은 잠시 정착한 생활을 시도했습니다. 작가로서의 일에 집중하고 로라라는 여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딘이 다시 나타나면서 살의 평온한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딘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이제 살은 그의 파괴적인 면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딘은 이번에는 두 번째 아내인 카밀라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 마릴루와 다시 관계를 시작했고 동시에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살은 딘의 복잡한 연애 관계를 지켜보며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대륙 횡단에서 살과 딘은 더욱 광적인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릴루도 함께 했는데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여행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딘은 살과 마릴루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살은 이런 딘의 모습에서 더 이상 동경할 만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딘은 마릴루를 버리고 카밀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살은 이런 딘의 행동을 보며 그가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딘의 자유로움은 진정한 철학이나 신념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충동과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여행에서 살은 딘과 함께 다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살은 더 이상 딘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딘 역시 예전만큼 카리스마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딘의 관계는 더욱 파괴적으로 변했고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은 딘의 가족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딘은 카밀라 및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은 딘이 가족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딘의 자유로움이 사실은 도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딘처럼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살과 딘은 멕시코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살은 이런 목적의 여행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멕시코에서 딘은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또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살은 이제 딘의 행동을 더 이상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살은 점차 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살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살보다는 한 곳에 정착하여 깊이 있는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딘과의 우정은 계속되었지만 예전과 같은 열정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딘은 다시 살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이 로라와 함께 오페라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살은 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로라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살은 딘과 짧은 시간만 보내고 로라와 함께 오페라를 보러 갑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전의 살이라면 딘과 함께 밤새 떠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살은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딘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더 이상 그의 혼란스러운 삶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소설은 살이 딘을 생각하며 끝납니다. 살은 딘이 여전히 길 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딘은 변하지 않았지만 살은 성장했습니다. 살은 이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는 단순한 여행 소설이 아닙니다. 이는 전후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살의 여행은 물리적 이동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딘과의 관계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탐구하고 결국 진정한 성숙함에 도달합니다. 소설은 1950년대 미국의 획일적인 사회에 대한 반발이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반항의 한계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성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